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드디어 마지막 회, 100회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100회 차에 또 지신보 TV가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뜻깊은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술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프리뷰를 다시 하던 이유는 환자분이 바뀌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 환자분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연세가 높으세요. 그래서 참 다 예약을 해놓고도 뜻하지 않게 몸이 불편하셔서 갑자기 취소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 환자분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기로 하신 분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케이스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라이브 서지라에서 크게 왜곡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78세의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원래 1월 달에 오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상악과 하악에 무취약인 상태이고 덴처를 오랫동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상악은 큰 문제가 없죠. 덴처는 쓰시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대개 하악에 덴처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악 때문에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 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론 4, 오론 5 또는 오론 6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론 X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오론 X 트리트먼트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기를 그냥 나란히 심어야 된다 하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어버트먼트의 사용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고 또 이게 풀마우스다 보니까 이게 제작도 있지만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네, 이제 그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요, 이 오로넥스 트리트먼트는 여러분이 우리가 해왔던 기존에 했던 치료법에 대해서 훨씬 더 괜찮은 대안을 이렇게 좀 어려운 케이스에서 우리가 기꺼이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랩을 하악은 이미 치료가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악의 플랩을 열고 보시면 이 제니얼 튜브 걸이 툭 튀어나와 있죠. 그만큼 리지가 이제 흡수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하악의 양쪽에 멘탈 포라멘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 멘탈 포라멘을 찾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30도 또는 20도에 30도 정도 각도로 틸티드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도를 잡고요. 멘탈 포라멘으로부터 약 5mm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드릴링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도를 맞춰서, 지금 제가 사진을 보정을 안 해가지고 좀 기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의 앵귤레이티드 악사를 이제 위치를 시켰습니다. 악사는 30도의 포스트 쪽에 30도의 수용, 30도 각도의 디스크리퍼런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삐뚤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범위 안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나면 전치부는 쉽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두 개를 해도 되고 하지만 이 버티컬 하이트가 좀 낮은 이유로 제가 네 개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사가 다 연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스캔 포스트가 연결되죠. 힐링 어버트먼트 역할도 하지만 이게 스캐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심플 슈츠하죠. 이게 다른 디누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슈츠를 하고 이대로 바로 스캔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수술 후의 모습이고 바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개 3D 프린팅을 하죠. 3D 프린팅으로 보철물을 제작을 합니다. 바로 제작을 해드렸고 이 사진은 일주일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진지바가 완전히 힐링이 되지는 않았지만 템포러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런 템포러리를 만드는 데는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마치고 스캔을 하고 QVD를 쓰셔야 되겠죠. 버티컬 디멘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QVD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런 교합 평면과 미드라인과 스마일 라인이 거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후에 이런 보철물이 이제 델리버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상태입니다. 하악은 잇몸이 거의 다 잘 아물었죠. 뭐 한 번도 뺀 적은 없지만 잇몸도 이렇게 잘 잡아서 물론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갈 때는 약간의 어떤 모디파이를 해줘야 되겠지만 마침 또 이런 템포럴을 쓰시면서 또 상악에 대한 또 불편함도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상악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상악 위치를 보시면 위치 상태를 보시면 뭐 아주 씬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뭐 비교적 하기 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 상태를 보시면 이런 상태이고요. 구치부에 사이너스 뉴마티제이션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악처럼 디스탈 캔틸레버링을 주겠다 하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한 8.5mm 정도의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상악이다 보니까 캔틸레버를 주는 것보다는 캔틸레버가 없는 그래서 6번 위치에 딱 사이너스와 함께 인터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와 함께 6번 위치에 식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치부 그리고 이런 정도의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치부는 뭐 이렇게 인터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잘 미카 키트를 사용해서 할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전치부가 문제이죠. 전치부를 보시면 좀뭐 대개의 뭐 풀마우스 그러니까 풀덴처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앞에 꺼져 있고 틴니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번 우리 라이브 서저리에서 나눴지만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GBR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GBR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아리를 쓰면 되겠죠. 아리를 쓰면서 어느 쪽으로 간다? 팔라탈 월을 따라서 간다. 라비알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팔라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보철을 전공하신 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텅 스페이스가 너무 방해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보철물이 너무 링괄 쪽으로 위치해서 이렇게 혀가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데는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하고 악사가 연결되게 되면 실제로 스크루 홀은 원래 치아가 있던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디스커션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했던 보철 오리엔테이션 된 이렇게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베올라 본이 꺼졌으니까 그 알베올라 본을 리제너레이션 시키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된다. 이 개념에서 조금만 벗어나 주면 정말 편해지고 환자분도 편해지고 실패율이 거의 없는 그리고 아주 빨리 보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플란트 옵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원래 하기로 하셨던 그 부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회를 기념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고 네. 크게 아버님 해볼까요? 크게 이렇게 네, 이제 위에도 밑에처럼 아주 좋은 치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번 위치죠. 여기가 1번이고 그죠? 센트럴 1번, 3번, 6번 이렇게 가되겠습니다. 1번, 3번, 6번 이렇게 6번 여기 위치에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마취는 잘 돼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3번, 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버티칼 조금 넣고요. 조금 잇몸이 눌려요. 조금만 내려갈게요. 높이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오케이. 네. 괜찮아. 중지바가 얇아요. 블레이드. 보시다시피 중지바가 되게 얇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알베르본이 얇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플랩을 슈트에 두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편안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분의 로스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컷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자, 볼까요? 포지션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인사이시브 캐날이 있습니다. 그죠? 인사이시브 캐날 좌우에 여기 지금 상악의 버티칼로 흡수된 양상을 봤을 때는 역시 상악도 FP3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은 FP3가 될 때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FP1은 딱 중앙에 와야 되겠지만 FP3는 임플란트가 안정되기 쉬운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인사이시브 캐날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즈 알라죠. 알라에 내려오면 여기가 캐나인 되겠습니다. 3번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5번에 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이너스 보이죠. 여기 사이너스 로우 보다가 있습니다만 5번보다는 6번 여기가 캔틸레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6번 위치에 여기 한 3mm, 4mm 정도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인터널 사이언스 본트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치부 하기 전에 구치부의 미카 키트를 이용해서 인터널 사이언스 본 그래프트부터 하겠고요. 포토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너스가 딱 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터널 사이너스 그래프트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자, 전체 전체를 할까요? 전체. 양쪽을 사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리트랙션이 밑으로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큰 미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러, 보통 미러 이렇게. 리트랙션. 이렇게. 좋아요. 이제 하악은 대개는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죠. 바로 이제 그날 했지만 상악은 지금 상악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카를 사용해서 6번 위치에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할 생각입니다. 3mm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카 키트에 3mm 하고 첫 번째 드릴을 하겠습니다. 포인팅을 해도 되고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3mm 높이를 가지고 3.7mm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3mm를 가지고 약 여기 아이고 3mm 여기 슈체가 풀렸어요. 잠깐만 슈체 한 번만 더 할게요. 3mm를 가지고 3.3까지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레이션 없이 아주 쉽게 인터널 사이언스만 그렸다 가능하죠. 삼 m m 니까요. 이게 높이가 3mm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윗 폭이, 리지 폭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해서 잡겠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잠구. 줄이 물 없이 해봅시다. 지금 본 덴시티가 강하지 않으니까요. 물 나오는 걸 불편해 하시니까 물 없이 해볼게요. 다시 3.3이죠. 여기까지 3mm 하이트로서 먼저 다시 갑니다. 이렇게 3.3 확대한 다음에 아직 퍼프렛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4로 갑니다. 이렇게 3.3까지 확대시킨 다음에 이제 4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높이가 사이언스 플로어 1일 때까지 이제 잠깐만 보고요. 네, 아직도 안 열렸어요.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약간의 왜곡이 있어서 실제 길이보다 메저링된 길이보다 조금 더 길이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거의 열린 것 같은데 프루브를 주세요. 그 깃다 밑에 요 밑에 프루브가 있죠. 네. 가볍게. 아직도 안 열렸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이트보다 좀 더 있고 또 크레스탈 본이 약간 이레귤러리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보면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열렸네요. 됐고요. 그래서 다음 드릴을 하면서 한 단계 더 길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줄래요? 네. 하면서 그 다음 다이아미터 3.6. 자, 그대로. 다시 확실히 열린 걸 확인해야겠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높이가 좀 높군요.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겠습니다. 포지션, 제가 생각했던 포지션보다 네, 조금 더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뒤로 가가지고 본 하이트가 조금 더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서 좀 더 뒤로 가서 그래도 본의 폭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본 그래프가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케이. 다음 번으로, 다음 드릴로 넘어갈게요. 사이즈 3.9. 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4.3. 조금 뒤에는 4.4에 8.5 가겠습니다. 텍스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겨우 열렸는데 뭐 이미 이 정도 높이 같으면 더 이상 온 그래프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텍스트에다가 했습니다. 반대쪽 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본에 폭이 있으면요 조금 더 다이아메트가 큰 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네로 다이아메트를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좋습니다. 잘 들어갔고요.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픽처가 패스파인더입니다. 위치를 반대편하고 밸런스를 맞추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네, 괜찮아. 안 빠질 거예요. 반대쪽에 다시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에 3. RPM을 좀 낮춰줄래요? 그리고 아니 일단 이리게이션 여기 한 번만 이리게이션 할게요. 오른쪽으로 약간만. 네. 이건 빼도 돼요. 이 정도 되면 지금 거의 7번, 6번 위치인데요. 아, 아버님,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이제 좌우 밸런스를 맞추고. 크게 하고 계세요.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케이. 여기 크게 어때요? 렌스 먼저 줄래요? 조금 거꾸로 돌아서. 그대로. 아니면 괜찮아서 그대로 하시고. 첫 번째 포지션만 잡고 나면 그 다음 괜찮겠어요. 아버님, 해볼까요? 물 뺄게요. 자, 이제 물 없애주세요. RPM을 한 200 정도로 내려줄래요? 조금만 더 크게. 사로 줄래요? 이게 약간 슬롭이 져가지고요. 제가 원래 3mm 계산했는데요. 4mm, 1mm 더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다이아메터. 아, 3.3.
들하고 4. 아, 한 5. 아마 이쪽도 아버님, 아, 지금. 다음 6. 칠. 자, 다음 이리게이션 들어갈까요? 조금 맨 밑에 코티카 본 플로어에 가니까요. 본이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리게이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석션 딱 붙여서 석션 포켓을 할까요? 이렇게 여기는 자연스레 열렸어. 이제 다음 드릴. 네. 다음에 또 얼마죠? 드릴이 얼마죠? 드릴 3.9? 태핑으로 할게요. 태핑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다음 들 다음 드릴 4.3이요? 3 여기 이제 알로그래프트 많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알로그래프트 준비해 주시고 됐습니다. 알로그래프를 하고 사이즈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알로그래프트 주시고 4.4에 8.5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게 입 크게 좀 더 주세요. 되게 이제 사이언스 할 때 사이언스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스쿱으로 지금 있는 스쿱으로 한 3번, 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한 번 더. 한 번만 더. 자, 됐습니다. 픽처 주세요. 됐어요.
이제 중치부 가면 되겠습니다. 구치부 위치가 약간 디스탈로 가면서 거기 있던 보온이 좀 많아가지고 사이너스를 굳이 많이 시리어스하게 안 해도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알이 깊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는요, 한 4, 9, 6? 아니,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이리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200g. 아니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세요. 200g. 아니요, 더. 원래는 원래,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3번보다 앞뒤로 가면 사이언스하고 걸려요. 그래서 3번과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항상 팔라탈입니다. 그죠? 라비알이 아니라 팔라탈 쪽에서 팔라탈 슬롭을 따라서 팔라탈 슬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슬롭보다 약간 라비알 쪽으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향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아버님 물이 좀 나와요. 조금만 더 할게요. 496을 쓰면 15mm 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블랙 라인이 15mm죠.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그냥 각도를, 앵글을 써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개나이네요. 약간 lingual 쪽에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고. 자, 반대쪽으로, 고개 이쪽으로, 네, 그대로. 잡으시지 마시고. 이쪽도 멘탈 여기 인사이즈 키날보다 왼쪽으로. 예. 그대로. 이쪽도 여기 K9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세요. 물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물이 좀 나와야 돼요. 할게요. 자, 이 팔라탈 슬롭에 따라서 이 위치가 보면 각도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근데 각도는 다 악사에서 잡을 거기 때문에 패드를 하게 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확대만 시키면 되죠. 렌스 드릴 좀 줄래요? 그 옆에 그 뒤에 렌스 있죠? 린더만. 오케이, 렌즈. sorry. 이쪽보다 요거 각도를 약간 바꿔야겠죠. 약간 미잘 쪽으로 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또 린더만이 또 있어요. 네.
네네. 여기 사이너스가 앞쪽으로 좀 향해 있어가지고 각도를 약간만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3.3. 거의 없어요, 아버님.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2.6. 됐어요. 6.9. 픽션 49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악사 키트 좀 주세요. 픽처 주시면 됩니다. 픽스 주세요. 한꺼번에 들리면 다 할 수도 있는데요. 힘들어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얼마라고요? 3.5 아니고 4에 맞아 사고 오케이 땡큐.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됐는데요. 우선 식립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드릴링 할게요. 다음 1번 드릴, 2번 드릴. 좀 다른 데는 뭐 렌스가 크나 의미가 린드만이 크나 의미가 없어요. 잘 됐고요. 3번. 오케이. 5.3. 됐습니다. 이게 샌드위치를 만나면요. 자꾸 이제 크게. 가면 다음에, 네로 다이미터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거의 솔루션 없어요. 양이죠, 그렇죠? 똑같은 사이즈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3점 어디까지 했죠? 3.9? 네, 주세요. 다음에 픽처. 아버님 해드릴게요.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은 거 쓸 겁니다. 이제 보시면요. 조금만 더 들어갈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오케이. 안에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익스포즈 된 부분은 이제 커프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고정이 잘 됐습니다. 이쪽도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나중에 각도를 걸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는 게 좋고요. 이 주변에 마운트의 가운데가 있죠. 아파요? 오케이. 조금 더 마취해 드릴게요. 좀 더 마취합시다. 오케이. 이제 3분의 2쯤 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동시에 하겠습니다. 네. 렌스 들어줄래요? 이렇게. 린드만. 저거 앞에. 아니, 네. 이게 세 번째 거 아니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냥 두어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이제. 삼점삼. 얼마요? 3.3. 오케이. 보통은 3.6하고 4 가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번에 본 덴시티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한 3.9까지 갈 거고.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됐습니다. 100점. 네, 같은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네, 잡아주시고, 다음 할까요? 발라털 쪽으로. 떼어 만들어주세요. 여기 팔로탈 찜질바도 약간 디렉션 해주세요. 아니 이건 이쪽으로 하고 안쪽으로. 네. 팔로탈 찜질바 약간만 내려주세요. 아니 앞쪽에 가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운전이 먼저 밑에 들어가요. 이게 떼어 들어주세요. 이게 떼어 들어. 슬롭이 진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렌치. 자, 여기서 이제 커버 스쿨만 꽂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초를 생각을 해야 돼요. 드라이버 보초를 생각하면요, 악사가 각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한번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 나중에 2차 수술하고 어버트부터 연결할 때가 편안해져. 자, 저기 리드롤다. 리모버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좀 빨리 하려고 제가 이걸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악사 키트를 가지고 각도가 맞는지 스크루홀이 어디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스트레이트는 됐고, 이 뒤에는 스트레이트가 갈 거고요. 앞쪽은 12도, 20도, 30도입니다. 지금 봐서 오른쪽 같으면 30도가 맞아야 될 거거든요. 30도를 했을 때 스크루홀이 어디로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헥사하고 맞아서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봉원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스크롤이 어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약간 카운터 싱크를 해가지고요. 이게 본 프로파일링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어버트먼트 연결할 때 이게 본에 조금 걸리면 참 연결이 안 돼서 짜증이 나죠. 한개 더 주세요. 특히 이렇게 각도가 많이 졌을 때 보면 라벨에 있는 이 씬 엣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드릴링. 그렇죠. 연결하고 한 번만 본 프로파일링을 딱 해두면 이게 방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수술은 다 됐지만 이제 보철을 위한 각도 조정입니다. 스크롤홀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쪽은 12도면 좋을 것 같아요. 12도짜리 한번 쳐볼까요? 12도 주세요. 또 12도. 여기도 12도 정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30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것이 현재 임플란트의 각도이고요. 스크루홀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스크루홀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님 살짝만 다물어 볼까요? 다물어 볼까요? 조금만 다물어 보세요. 그만 그대로. 살짝 다물어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이쪽은 좋고요. 이쪽도 괜찮고요. 이것은 조금 탈락탈락 나온 거예요. 이거는 30도가 아니라 20도가 좋겠습니다. 아시고요. 크게.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이제 스크루홀의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버트먼트를 뭘로 해야 되는지도 이제 보이겠지만, 네.
물 조금. 아버님 아 해볼까요? 아,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네. 아, 위로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 보시면 이 픽처는 약간 이쪽으로 갔죠. 그다음에 인사이드 캐날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포스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그게 포스트는 이쪽으로 바로 똑바로 나와요. 여기 똑바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픽처는 각도는 본이 좋은 곳에, 그리고 보철물은 낙사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요. 나중에 이 자수를 간단하게 하면서 어떤 데 꽂을 수가 있겠죠. 커프 3에 30도 기록을 해주세요. 네. 30도, 12도, 12도, 20도. 커프 3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네. 잘 말씀. 여기서 만일에 각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포스트 각도가 지금은 다 좋아요. 포스트가 잘 맞는데 이게 포스트 각도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포스트가 나오는 방향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크루 홀의 위치가 있죠. 그걸 약간 조금 더 메지알 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조금만 더 잡아주면 스크루 홀이 이쪽으로 향하게 해주죠. 그래서 스크루 홀의 얼라인먼트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커버 스크루 주시고요. O6 볼륨 S 10 곱하기 40 하나만 주시고요. 고정은 잘 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바로 로딩이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것은 한 6주 정도 후에 보철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스크래요? 네, 이거 주시면 돼요. 네. O6 볼륨 X 10 곱하기 40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라비알 쪽에 아무래도 샌드위치가 여기 진지바를 약간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컨투어도 컨투어지만 진지바가 어느 정도 두꺼워져야지 그 다음에 신미도 좋고 안정도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O6 안시죠? 이거 말고 10 곱하기 40. 됐습니다. 이걸로 길게 하면 되겠죠? 시저스, 가위 좀 주세요. 이거 말고.
띵지죠. 네. 밑에서 안 조금만. 고치부는 의미가 없고요. 전치부에만 일단 그대로 주시고 이쪽에도 됐어. 이렇게 부탁하고 실착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기슈처 가운데 일단 하나 잡고요. 이쪽에 이쪽으로 쭉
여기 좀. 오케이. 자, 컨티뉴어스 할게요. 이쪽에서부터 할게요. 컨티뉴어스 할 때는 인신 없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한겸. 대시보스. 네? 아파요?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아니야. 네. 화장실 가시려고? 어디로 가요? 화장실 가시려고요? 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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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죠? 네. 어. 조금만 있다가. 아, 이거 진짜 어디로 나간다. 네. 갔다 오셔야죠. 아,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다녀오셔서 할게요. 화장실 가셔야 되지. 네. 야, 이거. 네.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다녀오셔서 마무리합시다. 아유, 네. 네. 네네네. 네. 아버님 이렇게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네. 네네네. 아이고, 아유. 아이고, 조심해서. 슈츠를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화장실 가신다 해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해야 되는데 Q&A 한 다음에 마무리 슈츠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케이스가 뭐 100회 기념으로 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사이너스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위치적으로 뒤로 가는 바람에 사이너스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앞에 여러분 축하 메시지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는데 제 허락도 없이 우리 팀들이 다 넣어놓은 겁니다.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차단됐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지신보 통해서 못 보내요. 왜 막히죠? 막혔나요? 아, 그래요? 결국에 다 보시기 바랬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됐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쪽에서는 제대로 봤는데 아마 그쪽에서 라인에 조금 문제가 됐나 뵀네요. 네,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쭉 우리 주 선생님 풀마우스 케이스 앞니 3번에서 3번까지는 라이트 컨택으로 하나요? 아니면 2번에서 2번까지만 라이트 컨택을 하나요? 3, 4, 5, 6 노멀 컨택을 하나요? 그리고 오브젝트 바이트는 몇 미리로 하나요? 페이스 가이드는 캐나인 또는 가이던스는 캐나인이나 그룹 펑션 어느 쪽으로 하는 건가요? 와, 질문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 대답하려면 거의 교과서 한 두세 챕터는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룹 펑션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캐나인 하나만 두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풀마우스가 차라리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치와 함께 또 뭐 임플란트가 나눠져 있을 때 교합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룹 펑션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안티리어 가이던스도 사실 K9
2번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인 가이던스가 원칙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아를 상실할 때 이미 캐나인이 이제 이렇게 그라인딩 되어 가지고 이게 라테랄 포스가 점점 더 세지죠. 그것 때문에 앞니가 또 나빠지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스플린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룹 펑션으로 가고 안티리어 가이던스는 심미를 줄 정도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브젝트 바이트를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을 오버 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라이트 컨택이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환자분이 또 컴플레인 하실 거니까 라이트 컨택 거의 안 되거나 라이트 컨택 정도로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합은 정말 어렵고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바꾸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보철과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좀 더 자세히 가이드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 치신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죄송하네요. 다음에 치신보 TV의 시청자 질문. 식립관 중에 어느 하나 정도 후에 고증이 부족해서 빼야 되면 전치부 후방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6개 했는데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뒤쪽에 고증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심어야죠, 뭐. 그게 그냥 사실 우리가 오론 4, 오론 5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가 비웃었던 일이 뭐냐면 nothing on 3. 한 개만 빠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임플란트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어버트먼트 또 캐드캠 이런 테크닉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 포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하게 힘을 받쳐주는 건데 여기서 나빠지게 되면 뭐든 템포럴리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 또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저스트 오늘 원래 예정했던 케이스의 경우 오늘 케이스보다 폭도 더 좁고 본도 더 얇은 경우라서 어렵다 생각되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 아쉽습니다.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본은 약간 더 두꺼웠지만 어차피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큰 문제 없이 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분 다시 회복돼서 하시게 되면 수술하실 때 녹화해가지고 그것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로 올려드릴게요. 그때 한번 더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김 선생님 100회 축하드리고 좋은 수술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플랩이 잘 안 젖어질 때 인시전을 더 주시는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인시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뭐 플랩을 제끼는 것은요, 뭐 결국은 버티컬 인시전이 얼마큼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뭐 페리스튬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버티컬 인시전, 플랩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니까요. 버티컬 인시전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제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플랩보다는 크다랗게 충분히 크게 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루이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치신보 TV가 연결됐군요. 지금 쓰고 있는 드릴이 덴사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카 키트입니다. 미카 키트로 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메가젠의 드릴입니다. 덴사버는 거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에 따라서 장점을 누리실 수 있겠죠. 덴사버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오세오 덴시피케이션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루즈 암본에서는 조금 더 좋은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메가젠 차이나에서 박 원장님 혹시 감사합니다. 드릴 할 때 회전 속도는 얼마입니까? 대개는 1000rpm으로 합니다. 1000rpm 하는데 오늘은 환자분이 물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되게 물 없이 이리게이션 없이 이렇게 드릴링 할 때는 되게 200rpm 정도 해서 드릴링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신보 TV 드릴링 시 200rpm으로 줄 수 없이 드릴링해도 본의 데미지는 없을까요? 네,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이 너무 단단한데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데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펌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브리딩이 전혀 없다 이럴 때는 약간 이리게이션을 넣어주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되게 상황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드릴링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릴링 할 때 화이트한 본칩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본 덴시티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다시 이리게이션 좀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브리딩이 블러드가 같이 묻어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200rpm에 이리게이션 없이 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드릴링 시 주수 하에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네, 답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대합치도 없는 무치학에서 최후방부터 측립하실 때 적절한 위치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한 개쯤 5번까지 들어가고요. 사실 뒤에 6번을 캔틀레버링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밑에 하악이 6번까지 템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6번의 디스탈 또는 그 같은 위치에다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갔는데 럭키하게도 뒤쪽에 본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너스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수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6번 위치죠. 그렇죠? 최후방 구치할 때 6번 위치고 어떻게 틸티드 임플란트를 해서 안티리어 사이너스 안쪽으로 이렇게 틸티드 하게 된다면 그 어디로 교합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중국에서 온 질문입니다. 식립할 때 비틀림 힘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비틀림 힘이라는 게 토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토크 포스는 뭐 지금 같으면 안티리어 여기 R이 같으면 거의 한 70, 80 정도 토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렌치로도 쉽지 않았으니까 구치부 같으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프라이머리 크로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토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우리 강석 기생님 늘 감사드리고요. 네, 잘 써먹었다. 아니죠. 선생님 더 잘 하시는데요. 뭐. 네. 우리 김 선생님 가이드 없이 배잘본의 드릴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팁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CT에서 보면요, 우리가 라비알 쪽으로 따라가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근데 팔라탈 월을 보고 팔라탈 월 쪽으로 이렇게 붙이면요,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중간에 어버트먼트 없이 바로 보철물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선택지가 픽처를 잘 위치시켜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픽처는 본 속에 건강한 본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원칙으로 삼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앵글 프라블럼은 어버트먼트에서 해결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으로 세우게 되면 정말 수술이 쉬워집니다. 본을 중심으로 수술을 하고 보철은 어버트먼트로 조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와 BD 커퍼는 많은 환자에게 환자 영역을 넓혀주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틴리지인 경우에 이렇게 연세가 높은 분 이만큼 GBR 하던 거 많이 했는데요. 고생도 고생이지만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외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리와 BD 커프는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엔티스트 오로넥스를 계획하고 식립할 때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텐데요. 나중에 사용할 어버트먼트의 각도를 고려해서 심으시는지요? 관련해서 팁이 있을지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죠. 픽처는 본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는 높이가 커프 하이트가 낮아가지고요. 포스트 하이트가 낮아서 크게 뭐 문제가 아닙니다만 악사는 여러 가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의 단점을 많이 해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 대신 포스트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각도 방향을 봐야 되고요. 스크루 홀이 어디로 나오는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픽처는 제대로 다 식립한 다음에 악사 가이드 아까 보셨죠? 악사 가이드를 연결해서 스크루 홀이 어디로 나올지 미리 한번 딱 가늠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악사 스크루 홀이 어디로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악사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트 안에 여러분의 솔루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어댑테이션 해보시면 한 5분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보철물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질 겁니다. 팁은 악사 박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름이 좋습니다. 네로 리치에서 협설 위치를 잡는
기준이 있을까요? 흡설은 버코링구알로 말이죠. 라비아를 신경 안 쓰는 것이 팁입니다. 팔라탈 본만 기준으로 들어간다. 물론 딱 중앙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라비알 본은 더 흡수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팔라탈 쪽에다가 고정을 잡는다는 것이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찍기가 관련해서 이니셜 드릴링 하는 기준 딱 틴 리지에 바로 링구알입니다. 그죠? 틴 리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리지가 이렇게 얇아졌으면 얇으면 틴 리지에 바로 링구알에 거의 틴 리지의 탑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드릴링하면 이게 팔라탈이고 버칼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드릴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릴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링구알 쪽으로 팔라탈 쪽으로 디하이선스가 생기겠죠. 드릴링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커프로서 다 커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틴리지에 바로 팔라탈 쪽에서 드릴링을 한다. 팔라탈 월보다 약간 라비알 쪽으로 세워서 이렇게 드릴링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아 선생님 상하게 뼈의 면적이 넓은데 안이 텅 비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수술해야 되느냐? 이런 거 보고 우리가 D4, D5라고 하죠. 텅 비어 있는 경우. 사실은 이것에 대한 답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틴리지는 우리가 극복할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empty 스페이스가 되어 있는 공갈방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비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미리 본 그래프트를 좀 하시는 것도 또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디펙보다도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어센트레이션 됩니다. 하지만 로딩을 할 때 또 너무 많은 토크를 줘버리면 이게 어센트레이션 될라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서서히 힘을 주셔야 됩니다. 담가 놓고 기다리면 되긴 합니다. 되긴 합니다. 동정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페도로 선생님 중간에 알아서 다 보지 못했지만 매주 챙겨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회가 끝났기 때문에요. 옛날 비디오 다시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이번에 나 이렇게 비슷한 수술이 있는데 하면서 한번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리뷰해보고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성속 선생님 포스트 라이브 서저리 열심히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백보 선생님 상악동 측방 접근 시 본 이식 재료 중에서 조류에 따른 상악동 염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성고를 사용하는 경우에 괜찮습니다. 잘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하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본에 의해서 사이너스가 공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합성골이나 또 너무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그 지노그래프트 같으면 새로 본이 생길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알로그래프트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광팬님 감사합니다. 네. 제두리 선생님 다음에 오로넥스 보철까지 완료된 영상도 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앞에 오로넥스 했던 영상들도 있는데 제가 다 올렸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멤브레인만 넣고 본 파티클을 넣지 않아도 됩니까? 라비알 쪽에 이 말씀이죠. 라비알 쪽에 컨투링 하는 데 있어서 멤브레인만 지금은 소프트 티슈를 두껍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본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O6 볼륨엑스 같은 소프트 티슈 인핸싱 그런 멤브레인은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뭐 하죠? 원장님께서 계속 해주십시오. 원장님께서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우리 많은 원장님들의 또 의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또 노하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중국에서 혹시 본 멤브레인만 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소프트 티슈를 두껍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 선생님 컨티뉴스 아킹 슈츠도 이번이 마지막이군요.
네, 컨티뉴어스 락킹 슈츠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슈츠가 클 때도 도움이 되고 스피드도 빠르고 텐전도 아주 이븐리 디스트리뷰션 되고 이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해 두시면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국 파노라마 공유 가능합니까? 파노라마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직 환자분 수술이 덜 끝나가지고요. 슈츠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리비아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신보에서 호리존탈 매트리스를 이버팅 하셨는데 인버팅과 이버팅 기준을 어떻게 하는? 이버팅 해야죠. 당연히 매트리스 슈츠의 기본은 이버팅이죠, 그죠? 인버팅 이렇게 하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머슬 풀이 있어가지고 당겨 이럴 때는 이버팅보다 인버팅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버팅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TG나 FGG 필요한 경우에 환자분이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설득하는 노하우가 일단 눈 아이 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원장님이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어라는 이런 진심을 담아서 환자분에 설명하면 환자분이 동의를 훨씬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왜 하느냐? 필요성은 여러분 원장님 다 아시죠. 근데 환자분이 동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다 아프다 뭐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환자분의 눈을 보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다음에 수술 중에 피 묻은 글러브로 카메라를 촬영하시는데 수술 후 카메라는 어떻게 멸균하나요? 위에 랩핑이 있죠. 그 랩핑만 떼서 그냥 버리고 다시 랩핑하고 그렇게 합니다. 카메라를 소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토클레이브 할 수가 없죠. 네. 랩핑으로 합니다. 우리 MT 생님, you are the best 아닙니다. 그냥 one of dentist입니다. 그다음에 전치부에 왜 뼈를 절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가 아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죠. 띵릿지예요. 그래서 왜 본을 이렇게 잘라내지 않느냐?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나중에 진지발 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예쁘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FP1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오늘 환자분은 좀 버티컬 로스가 있긴 하지만 또는 뭐 FP2 정도 자연치와 비슷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띵릿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세크리파이 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멤브레인은 O6 볼륨X, O6 볼륨X입니다. 그다음에 페리오 터키, 우리 터키에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터키에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일을 사랑하는 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참 멋지네요. 처음 그날처럼 직업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터키 말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다음에 샤크 다이몬드 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상악 견치 등 22번 이상 발치와 형성된 사이트에서 어떻게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나요? 상악 견치 등 22mm 이상 발치된 견치가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소켓에 더 긴 것을 쓸 수 없다는 경우이겠죠? 근데 이제 한번 소켓을 CT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루트 랭스는 굉장히 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 조셉 칸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루트 클래시피케이션 보면요. 거의 많은 경우에 루트가 라비알 쪽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라비알 본은 얇지만 팔라탈 쪽은 본이 충분히 두껍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CT상에서 루트는 길지만 그래서 팔라탈 본이 두께가 있다면 팔라탈 쪽을 향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이미디어트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아니면 아주 3번에 메지알 그 캐나인 엣지를 달아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식립시 그러니까 약간 팔라탈 본을 찾는다. 첫 번째 아니면 캐나인이지만 이렇게 메지알 엣지를 따라서 들어간다. 이미디어트 하시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올 연말쯤 되면 자이고마 뭐죠?
데리고이드 임플란트가 나올 거거든요. 데리고이드 임플란트는 25mm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드문 케이스지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101번째 사실은 오늘 뭐 감사 인사 이런 거 101번째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교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치신보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죄송을 하고요. 벌써 2시 반이 지났습니다. 다 진료하러 가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한번 100번의 전체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1시간 절대 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